皆さんどうもパコミです。 지금 책을 하나 읽고 있었습니다. 히토리구라시노 인테리어. 히토리구라시라고 하면은 이제 혼자 사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이렇게 일본 잡지를 보고 있는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기죠. 한국은 반대잖아요. 보통 이렇게 돼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죠? 일본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책도 있죠. 역시 추운 겨울에는 이렇게 이불 속에서 책을 읽는 거 정말 저는 이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책을 보다가 책을 펼치는 방향이 반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일본과 한국은 이제 자동차가 달리는 방향도 다르잖아요. 한국은 오른쪽으로 달리고 일본은 이제 왼쪽으로 달리고. 그걸 생각하다가, 일본에서는 이제 버스가 뒤에서 타서 앞으로 내리는 버스가 있죠. 조금 이야기가 과거로 넘어갑니다만은, 제가 일본에 처음 갔던 것이 2003년 여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친구가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한국에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일본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한 반년 정도 됐을 때 일본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다 신기해 보였어요. 정말 모든 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외국 여행은커녕 비행기도 처음 타봤던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갔던 거죠. 그때 일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 벌렁벌렁 거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일본에 갔을 때 뭐 동경도 아니고 오사카도 아니고, 그 친구가 카나자와라는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코마츠 공항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일본 땅을 밟았던 순간이었죠. 그 친구는 자동차로 저를 데리러 왔었고, 공항에서 그 친구 집까지는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친구의 집으로 가는 그 자동차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 생활은 어떤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일본은 버스를 뒤에서 타고 앞으로 내린다? 그거 알고 있었어?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어요. 뒤에서 타고 앞으로 내린다고? 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속을 줄 알았지? 안 속아 임마. 아니야, 진짜라니까. 일본은 뒤로 타고 앞으로 내려. 정말로?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농담이나 거짓말인지 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의 진실을 알게 되었죠. 일본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아직 일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일본은 버스를 뒤로 타고 앞으로 내린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호민상의 일본 이야기. 일본에서는 버스를 탈 때 앞으로 타지 않고 뒤에서 탄 다음에 앞으로 내린다. 물론 이것은 진실입니다. 하지만은 일본 전 지역의 모든 버스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앞에서 타고 뒤에서 내리는 버스도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있을 때 동경에서 한 7년 정도 있었습니다만은, 동경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앞으로 타고 뒤로 내리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어떤 버스가 앞으로 타고 어떤 버스가 뒤로 타는지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사람들을 보면 됩니다. 앞으로 타네? 앞으로 타면 되고요. 뒤로 타네? 뒤로 타면 돼요. 간단하죠? 그 외 방법으로는 문에 입구, 출구가 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구분하면 됩니다. 일본에서 버스를 뒤로 탄 다음에 앞으로 내리는 데는 이유가 있죠. 만약에 버스의 요금이 일정한 경우, 처음에 돈을 내고 그 다음에 탄 다음에 내리면 되기 때문에 운전사가 있는 앞쪽으로 탈 때 돈을 낸 다음에 내릴 때 뒤쪽으로 내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일본 버스 중에서는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바뀌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뒤로 탄 다음에 마지막에 내릴 때 운전사가 있는 앞쪽으로 돈을 내고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스를 뒤쪽에서 탄다고 복잡할 건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는 일본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스이카라는 교통카드를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뒤로 탈 때 삑 해주시고요, 내릴 때 삑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돈은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교통카드가 아니라 현금으로 지불을 할 경우, 그럴 때는 조금 알아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스이카 같은 교통카드가 아니라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뒤쪽으로 타실 때 번호표를 뽑는 기계가 있는데, 버스를 타실 때 그 기계에서 티켓을 뽑습니다. 그 티켓에는 번호가 쓰여져 있는데, 버스의 앞쪽에 전광판이 있는데 자신의 번호가 요금이 얼마인지 표시가 됩니다. 내릴 때 자신의 번호가 얼마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앞으로 내리면서 요금을 지불하면 되는 거죠. 현금으로 버스를 탈 때 만약에 잔돈이 없을 경우에 요금을 내는 기계에 잔돈으로 환전해주는 기능도 달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1번은 현금으로 돈을 내는 곳,
2번은 스이카 같은 교통카드로 계산하는 것. 3번은 일본의 학생들이 어떤 전기권이라든가 버스 카드로 이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4번은 동전을 잔돈으로 바꿔주는 것. 그 다음에 5번은 지폐를 동전으로 환전해 주는 것입니다. 버스 요금에 딱 맞는 잔돈이 없어서 환전이 필요할 때 그 환전을 하는 기계가 요금을 내는 기계랑 같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버스에서 내릴 때 환전도 하고 요금도 내야 되니까 뒷사람이 기다리겠지 라고 생각해서 버스가 달리는 도중에 일어서 가지고 환전해야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일본에서는 버스가 달리는 도중에는 환전한다고 일어나서 움직이거나 이러면은 운전사한테 혼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버스가 달리는 동안에는 환전한다고 일어나서 돌아다니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버스가 완벽하게 정지한 다음에 내리실 때 천천히 나가셔서 환전을 하시고 요금을 지불해도 뒤에서 빨리빨리 하세요 이런 식으로 눈치 주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침착하게 환전을 하시고 요금을 지불하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갔던 게 무려 13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일본에 처음 갔을 때 굉장히 두근두근하고 설레었던 기억이 나요. 친구 집에서 머물면서 저녁 늦게까지 깨어있고 그리고 아침에도 잠이 안 와가지고 금방 눈이 떠져가지고 새벽부터 일본 TV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친구는 야, 잠 좀 자자 라면서 저한테 짜증을 부리기도 했었죠.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외국에 갔던 것은 어느 나라이며 그 다음에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それでは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